안녕하세요. 서구청 평생학습관 명화로 배우는 서양미술사 강사 조성숙입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10강에 걸쳐서 서양미술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교재로 선택한 책은 클릭 서양미술사라고 하는 애경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캐롤 스트릭랜드로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었고요. 뉴욕타임스 등에서 미술에 대한 저술을 오랫동안 했던 저자입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흐름은 매우 쉽게 쓰여 있으면서도 굉장히 단락단락 깊이 있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수업 전에 꼭 미리미리 그 단락을 읽으셔서 배움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하고 10강에 걸쳐서 수업을 듣는 동안 원시미술에서부터 서양미술의 근간이라고 하는 그리스 미술, 그 다음에 중세 미술, 그 다음에 중세를 거쳐서 이제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하는 르네상스 미술, 그리고 이제 바로크, 로코코, 그 다음에 인상주의, 그 다음에 리얼리즘, 그리고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후기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야수파, 그 다음에 큐비즘, 표현주의, 이런 다양한 미술사조의 현대미술 흐름을 살펴볼 것이고요. 더불어 이제 지금 이 시대, 동시대 미술까지 전반적인 10강에 걸쳐서 살펴보는데, 강의의 주된 흐름은 명화를 가지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미술이라는 오랫동안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다양한 화가들의 고민과 작품을 통해서 함께 이번 학기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명화로 배우는 서양미술사 1강 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화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서양미술사를 배울 것인데요. 작품을 이렇게 작품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작품이 그 시대를 어떻게 대변하고 있었는지, 혹은 왜 이러한 그림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배울 것입니다. 미술이라는 용어는 사실 조형예술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 조형예술이라는 용어를 더 좋아하는데요. 조형예술이라는 것은 공간의 형태적인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는 예술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예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술이라는 말은 기예 플러스 학술이라는 용어의 합성어입니다. 또 이제 이 예자에는 기술과 예술이 합쳐진 말인데, 또 이게 제주, 술자, 기술과 예술이 학문과 합쳐진 게 예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술을 얘기할 때 상당히 하나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조형예술, 미술에 대한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미, 이 한자 아름다울 미자죠. 미의 표현을 목적으로 하여 미적 쾌감을 주는 수반하는 인간 정신활동의 한 소산이다. 그러니까 예술은 정신활동이지 어떤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의 조성, 뭔가 이제 형이 있고 색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오감 중에서 시각에 관상되는 예술, 즉 시각예술, 비주얼 아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각이 아닌 음악은 청각에 호소하고 있죠. 시는 언어에 해당되어 있고, 무용은 또 신체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은 뮤즈적 예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어떤 영감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그 예술의 형태가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미술에 와서는 설치예술이라든가 미디어 아트처럼 장르가 워낙에 혼성되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융합된 예술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토탈, 그냥 예술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술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제 명확하진 않지만 미술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에 들어온 말입니다. 일본에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이제 1세대 서양화 작가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 또한 서양 문물이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이제 그 시점에서 세계 만국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구의 문화들을 이제 해석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미술이라는 용어가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것을 이제 일제시대 때 저희가 그대로 불렀고요. 또 우리나라 1세대 작가들이 일본 동경예대라든가 이런 데 유학을 가면서 서양 미술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미술이라는 이제 말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은 동양하고 서양의 구분은 어떻게 시작이 했을까요? 우리가 세계를 나눌 때 크게 세계라는 것은 동양과 서양으로 이제 나눕니다. 크게 둘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동양은 한중일 국가의 동남아시아, 인도를 포함한 지역을 말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서양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특히나 미국을 말합니다.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터키의 이스탄불을 가르는 포스포루스 해협을 기준으로 나눈다든가, 그래서 이제 터키를 동양으로 볼 것인가 서양으로 볼 것인가 말이 많지만 일단 서양 미술사에서는 터키는 동양 미술에 해당되었습니다. 또 이제 기독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구분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인류 발전의 큰 축이었던 유럽과 아시아의 서로의 관점이 너무 다르고 교류 또한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는 각 동양에서 쓰는 말이 다르고 서양에서 기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양과 서양이라는 말이 중국에서 처음에 이제 명명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개념이 좀 받아들여진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미술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서양 미술의 개념은 즉 서양에서 이루어진 미술사, 그리고 또 이제 미술사 자체도 서양 미술사를 근간으로 해서 특히나 회화 중심의 미술사가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저하고 배워볼 서양 미술사 또한 서양 미술사, 특히나 회화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술이라는 뜻, 보자르라는 말이 이제 미술이라는 용어에 보편적으로 쓰였던 프랑스 말입니다. 이 보자르는 영어의 파인 아트하고 비주얼 아트하고도 같은 뜻인데요. 아름다운 예술. 이게 이제 보자르라는 말이 사용된 프랑스 말이 이 말이 왜 사용됐는가를 보면은 다른 기술, 어떤 실용 기술가로 구별하기 위해서 회화하고 조각에 부여한 명칭이었습니다. 특히나 순수예술에다가 보자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죠. 그래서 저희도 한때 미술이라는 말은 약간 응용미술, 디자인과는 조금 구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술은 이제 토탈 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술이라는 한자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울 미자에 제주 술자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아름다운 제주,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제주. 그렇다면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크게 나누면 자연미와 조형미가 있습니다. 자연미는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고요. 조형미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움, 즉 미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화, 조소, 공예, 건축, 디자인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 조형미를 얼마나 내포하고 있느냐, 이거를 얼마나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는 작가의 역량과 그 작품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형미를 볼 줄 알게 된다면 그 작가의 수준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아름다울 미자는 어떻게 생긴 말일까요? 양양자에 큰 대자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것도 중국에서 만들어낸 한자어이기 때문에 중국 문화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일단 대륙 기질이 있기 때문에 큰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큰 양이 아름답다. 말 그대로 이제 풀이하자면 큰 양이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먹거리로서의 양이 크기 때문에 아름다운가?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 문화권에서 양은 제단에 바쳐지는 어떤 재단에 바쳐지는 희생양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때 희생양은 단순히 사람을 대신한 제물의 의미가 아니라 상서로운 동물, 이 가장 크고 귀한 이것을 신께 바치오니
우리를 보살펴 주소서 하는 어떤 주술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큰 양이 아름답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먹거리와 이불거리를 주는 양이 아름답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신께 바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울 미자를 사용할 때는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말 사전에서 미술이라는 것은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간 혹은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이며 회화, 건축, 조각 따위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사전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술사의 이해는 양식의 이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라틴어 스틸루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영어의 스타일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스타일, 요즘 스타일이 어때? 이런 말들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우리가 양식이라는 바로크 양식, 로코코 양식, 르네상스 양식, 이렇듯 양식이라는 말은 한 시대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어떤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술사에서 양식이란 무엇인가? 예술의 보편적인 관점과 표현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각예술의 표현 방식은 어떠한 표현 방법을 썼느냐? 인상주의 표현 방법은 전묘법이라는 필촉에 의한, 붓의 필촉에 의한 표현 방식을 사용을 했었고요. 또 이제 뭐 하이퍼 리얼리즘 같은 경우는 기술의 도움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양식은 역사적 양식, 장르적 양식, 기본 양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술 창작 주체의 정신적 특성이나 경향에 의해 규정되는 양식으로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개개인 예술가의 개성이 규정되는 개인 양식과 일정한 범위, 뭐 종교 집단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이 범위의 집단의 객관적인 정신에 따라 규정되는 시대 양식이 합쳐져서 하나의 양식이 됩니다. 자, 미술은 형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공간 내에 성립한다고 합니다. 조형예술, 재료, 물질,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물질적 예술이라고 부르고요. 직관, 형식, 공간에서 표현되는 예술이기 때문에 공간적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공간 형성의 오감 중에서 특히나 시각에 호소하기 때문에 시각적 예술, 특히나 이제 시각적 예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술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특성으로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특히나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보는 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행위의 질은 매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술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시고요. 자신의 감성에 맞추어서 보는 방법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술을 보고 느끼고 즐길 줄 아는 행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번 서양미술사 수업의 이유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형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를 보는 시각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술이 무엇인지를 알고 다양한 영역을 이해한다면 실제 미술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작품의 구조라든가 제작 기법, 심미적 접근 방식, 미술사와 미학의 평가 기준 등을 이제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의 작품이라도 제대로 된 분석과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요. 이러한 기본 토대 아래 여러분들이 한 작품 또 이 시대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예술가를 알아봐 주실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시대의 큰 역할과 또 시대와 호흡하는 이 시대의 시민으로서의 굉장히 교양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2편, 1강 2편에서는 제가 이번 학기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원시미술에서부터 종교 또 뭐 미학적 기준들을 다 포괄한 어떤 시대 정신들을 포괄하고 있는 원시미술, 뭐 중세, 르네상스, 그 다음에 바로크, 또 인상주의, 리얼리즘, 현대미술, 그 다음에 이제 비엔날레까지 최근 경향의 미술까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편에서 바로 이제 이어질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저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혹은 이제
제 연락처를 혹시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셔서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시면 성실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2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편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이제 컴퓨터를 끄지 마시고 2편에서 이제 포괄적인 수업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2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